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4강 나비 표본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많이 보시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비의 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배워보고 그 나비를 이용한 표본 만들기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나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자, 나비의 한 사리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부터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건데요.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애벌레에서, 그 다음에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바로 성충인 나비가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이 기본적인 과정을 우리는 완전 탈바꿈이라고 합니다. 네. 완전 탈바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불완전 탈바꿈이라는 형태로 자라나게 되는데요. 불완전 탈바꿈을 하는 곤충들도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네,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유충의 형태에서 그대로 성충이 되어지는 형태가 있는데요. 모기나 잠자리 같은 곤충류가 바로 불완전 탈바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완전 탈바꿈인 나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나비 표본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나비 같은 경우에는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먼저 나비하면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거 뭐 있을까요? 날개 부분 있겠죠? 모든 나비가 날개를 두 쌍씩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쌍씩 갖고 있는 날개의 모습이요. 나비마다 날개가 다 같은 형태의 날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늬도 다르고요. 그리고 색깔도 다르고요. 다른 형태의 심액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곤충이나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개가 젖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이 날개 안에 있는 이 심액 부분이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날개가 있으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더듬이 있겠죠? 네, 바로 나비에 있는 이 더듬인데요. 더듬이의 역할은 바로 코와 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듬이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꿀이 맛있을지, 어느 곳에 먹이가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 더듬이의 역할이고요. 또 나비는 눈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눈처럼 선명하지는 않지만요.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꿀을 잘 빨아들일 수 있는 입을 갖고 있습니다. 입의 형태는요. 꿀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대롱처럼 생긴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으로 갖고 있고요. 나비의 입은 대부분 빨대처럼 생겼다고 해서 빨대 입으로 갖고 있고요. 매미 같은 경우는 나무에 꽂아서 수액 형태로 이제 빨아들이는 역할을 찔러서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을까요? 입이 핥아서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핥아서 먹는 형태이고요. 잠자리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먹고 계신지 아나요? 잠자리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씹어서 입을 음식물에 섭취한다고 합니다. 씹는 형태로 갖고 있는 게 바로 잠자리고요. 자, 이렇게 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봤고요. 또 다리가 있겠죠? 잠자리, 나비 다 다리 몇 개씩 있을까요? 네, 다리는 3쌍을 갖고 있습니다. 네, 3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나비의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게요, 동물 수업을 하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이게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라고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나비도 암컷과 수컷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날개의 무늬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요, 날개의 무늬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닌 이상 눈으로 식별하기 쉽지는 않고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나비의 이 꼬리 부분입니다. 교미 시기가 되면요. 수컷 같은 경우는 이 개폐구가 열려서 교미 부분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컷 같은 경우는 개폐의 부분이 닫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암수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나비 표본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물은요. 건조 청띠 제비나비입니다. 자, 나비 이름이고요. 건조시켰다고 해서 앞에 건조라고 붙인 거거든요. 네, 건조된 나비를 사용할 거지 저희가 직접 채집해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건조된 나비인데요. 청색 띠를 갖고 있는 제비나비다 해서 건조 청띠 제비나비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나비는 한 개만 있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침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많이 찌를수록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보통 아이들에게 15개에서 20개 정도 시침핀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할 수 있는 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산지를 적어놨는데요. 유산지 같은 경우는 나비의 날개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유산지를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실습할 때는 유산지를 사용하지만 굳이 유산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날개를 많이 부러뜨리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유산지를 따로 준비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준비할 건 다 되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준비할 때 주의점이 있겠죠. 바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시침핀 부분입니다. 침핀에 찔릴 경우에는 아프기도 하지만 혈액이 나오고 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한테 주의해 주시고요. 특히 간혹 가다가 나비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만지는 게 아니라 관찰서만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화 작업이라는 걸 할 건데요. 연화라는 거는 지금 나비가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해야지 저희가 표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을 연화라고 하는데요. 연화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따뜻한 물을 조금 뜨거운 물을 사용할 거라서 아이들이 손에 대지 않게 또 연화되지 않은 나비를 억지로 날개를 펼치지 않게끔 선생님들께서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요. 건조된 나비를요. 뜨거운 물에 넣어서 연화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주사기를 이용해서 배 부분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주는 이게 바로 전문가적인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기에는 주사기 부분을 조금 사용하다 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요. 잘 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다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건조된 나비를 넣게 해줍니다. 뜨거운 물이라고 하면요. 100도까지는 아니고요. 60에서 약 70도 정도. 네, 이 정도 물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우면은, 네, 잘못하면은 또 나비가 오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요. 보통 그냥 우리가 만졌을 때 60에서 70도 정도 되는 물을 준비해 주셔갖고요. 종이컵에다가 나비를 넣고 연화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연화되는 시간이요. 바로 연화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건조된 나비 같은 경우는 지금 단단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부드럽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선생님들께서 이 시간을 아이들한테 연화시키자 해놓고 그 다음에 할 게 없으시겠죠. 그래서 20분에서 30분 동안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요. 보통 이런 표본 만들기 수업 같은 경우는 이론 수업하고 항상 병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연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연화하기 위해서 미리 넣는 겁니다. 미리 종이컵에다가 아이들에게 각자 자신의 나비를 넣게 해주시고 연화되는 동안 그 20분에서 30분 동안 선생님들께서는 이론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연화를 시키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판 위에다가요. 가슴 부분부터 먼저 연화를 시킬 건데요. 연화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날개를 폈을 때 부드럽게 잘 펴지면 바로 연화가 된 겁니다. 하지만 날개를 피려고 하는데 뻣뻣하거나 잘 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연화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연화가 다 되었다고 하면요. 자, 판 위에다가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드락을 준비했는데 우드락 하얀색 우드락 2개를 넣고 이렇게 대를 만들었어요. 이곳에다가 나비 배 부분을 넣을 거고요. 날개 부분을 이렇게 펼치려고 지금 저는 이렇게 표본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배 부분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날개를 조심스럽게 펴면서 유산지를 각각 덮을 겁니다. 그런데요, 연화가 되었어도요, 나비가 완전히 펼쳐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배 부분에다가 먼저 시침핀을 꽂아줄 거예요. 자, 나비가 있으면
배 한가운데다가 시침핀을 꽂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표본을 할 때는 직접 동물이나 곤충에다가 핀을 꽂아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 이 나비 같은 경우는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임시로 잠깐만 꽂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다가요, 네, 흔들리지 말라고 고정용 핀을 꽂아주시고요. 각각에다가 유산지를 이렇게 한 장, 두 장씩, 네, 나비의 날개 부분이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산지를 덮어줄 겁니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나비가 고정될 수 있도록 시침핀을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시침핀을 꽂을 때 가장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침핀을 그냥 이렇게 꽂아요. 네, 이렇게 꽂으면은 나비가 고정이 될까요? 고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유산지가 물론 있기 때문에 임시 고정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나비 날개를 예쁘게 펼쳐주기 위해서요, 어떤 모양으로 할 거냐면 시침핀을 X자 모양으로 꽂을 거예요. 네, X자 모양으로 비스듬히 꽂아주시면 돼요. 직각으로 꽂는 게 아니고요. 약 45도 정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꽂아서 X자 모양으로 형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꽂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X자 모양을 잘 꽂기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비스듬하게 옆으로 꽂아주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고학년 친구들은 X자 모양으로, 왜냐면 X자 모양으로 잡아주시는 게 날개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쁘게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요. 네. 자, 이 고정된 나비를요. 진행을 하시는데요. 시침핀을 많이 꽂는다고 해서 예쁘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최대한 적은 시침핀을 이용해서 나비의 날개가 고정될 수 있게끔 날개 주변에 딱 꽂는 겁니다. 제가 아까 가슴 부위에다가는 시침핀을 하나 고정용으로 꽂았지만요. 그 다음부터는 날개에다가 절대 시침핀을 꽂아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실 때 날개에 꽂는 게 아니라 날개 주변에다가 날개가 잘 고정될 수 있게끔 지지대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 부분에다가 주변에다가 잘 지지대 역할을 하게 꽂아주시고요. 이 고정된 나비는요.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되면요. 침핀을 다 뽑으시면 그 상태로 고정돼서 딱 펼쳐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선생님들? 네. 바로 이 날개 부분이 1주일이나 2주 정도에 잘 고정된 상태에서 말라지기 때문에요. 건조되어지기 때문에 침핀을 빼도 나비는 흔들리지 않고 뽑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2주 후에 꼭 침핀을 뽑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고 관찰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비 표본 작업은요. 꼭 수업이 끝나고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손 씻기입니다. 네, 나비의 아무래도 날개 부분에서 알레르기 성분도 있고요. 날개 가루 부분들이 손에 묻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손을 닦으라고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비 표본 수업을 하다 보면요. 남자친구들보다 여자친구들이 조금 놀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나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같이 지도해 주시면 충분히 재미나고 즐거운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표본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재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청색 띠를 갖고 있는 청띠 제비나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침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드락과 표본을 만들 간단한 판가요. 그리고 담아갈 상자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산지 2장과 양면 테이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본의 종류는 앞에서 이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데요. 저희가 오늘 해볼 표본은 건조된 나비를 이용한 건조 표본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나비 말고도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활용하기 쉬운 방법은 지금 장수풍뎅이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었는데요. 장수풍뎅이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곤충류 중에 장수풍뎅이 말고도 사슴벌레나 매미나 다양한 것들이 저희가 건조 표본으로 학교 수업에서도 이용되고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재료를 구매하셔서 수업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먼저요. 자, 연화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연화라는 작업은 지금 나비가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날개가 펴지지도 않고 몸이 굳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연화라는 작업을 시켜줄 건데요. PPT에서 보면은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가슴 부분에다가
따뜻한 물을 넣어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주사기를 이용해서 연화시키기에는 주사기의 뾰족한 침 때문에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업하는 부분은 그대로 아이들한테 하는 방법으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건조나비를요, 먼저 따뜻한 물에 제가 미리 넣어놨었어요. 너무 뜨거우면은 익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뜨겁진 않고요. 60도 정도 되는 물에 30분에서 40분 정도 넣어주시면은 나비가 부드럽게 연화가 됩니다. 자, 따뜻한 물에서 있는 꺼내보겠습니다.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날개를 펴보시면 돼요. 날개를 펴보았을 때 얘가 부드럽게 잘 펴지면 연화가 된 거고요. 지금 이 나비 같은 경우는 연화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쁘게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연화가 되지 않은 방금 건조된 이 나비를 보았을 때는 날개 부분이 거의 펼쳐지지가 않고요. 자칫하면 끊어질 수 있어요. 네, 잘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화만 다 됐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침핀을 꽂는 작업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두락 2개가 필요한데요. 길이는 약 4cm에서 3cm 정도 사이즈로 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두락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2개를 붙일 예정이에요. 이렇게 붙여서 중간에 나비를 사이에다 넣고 침핀을 꽂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종이기 때문에 손으로도 뜯어지기는 하는데요. 보통 가위로 뜯으면 선생님들 수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위가 끈적끈적해져서 가위로 많이 뜯진 않는데요. 끈적끈적 하실 때 아세톤 아시죠? 매니큐어 지우시는 거요. 그걸로 사용해서 닦아주시면 원상복귀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떼우셔-갖고요.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제가 조금 위쪽에 접은 이유는요. 아랫부분에다가는 이름을 붙여주고 오늘 표본한 날짜를 적기 위해서 위 공간을 위에다가 좀 넣고 아랫 공간을 남겨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간격을 많이 벌려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나비가 몸통이 안에 들어갈 정도만 간격을 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건조된 나비를요. 자, 이렇게 날개를 펼치실 건데요. 어떻게 펼치시냐에 따라서 나비의 형태가 잡아지니까요.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잡아볼까 해요. 만약에 이게 연화가 되지 않은 나비는 절대 펼쳐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연화를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급한 마음에 아이들이 강제로 나비를 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나비의 신액 부분이 부서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날개가 부서지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만 돼도 건조가 된 것 같죠. 그렇지만 자, 이제 표본의 가장 시작 단계는요. 핀을 꽂는 건데요. 핀을 꽂을 때 주의점이 있어요. 자, 동물에게는, 곤충에게는 절대 몸에 꽂지 않는다는 게 제일 첫 번째 규칙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제일 첫 부분의 가운데에다가만 시침핀을 잠깐 꽂아줄 거예요. 자, 중심 때문에 한 번만 잡아줄 거고요. 나머지는 절대 날개나 몸통에다가 시침핀을 직접 꽂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정을 시키면 되냐면요. 저희가 아까 이론에서 설명했듯이 X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표본이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자, 중심을 꽂은 상태에서요. 날개 한쪽부터 이제 진행이 돼 가시면 돼요. 날개를 먼저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시침핀을 한번 꽂으시고요. X자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보이시면은 X자 모양으로 잡아주셨을 때 모양이 떨어지거나 다시 오므라들지 않거든요. 지금 표본을 한다는 거는 모양을 이 상태로 잡아주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곤충에다가 시침핀을 하시면은 안 되고요. 주변에다가
네,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시는 역할만 해주시면 돼요. 간혹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이 꽂기가 조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요, 날개 위에다가 살짝 꽂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동물 학대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침핀을 고정하는 거는 영구가 아니고 임시예요. 일주일 정도 되면요, 이 건조된 나비가 그대로 이 상태로 표본이 유지가 되니까요, 일주일 후에는 떼어주셔야 돼요. 네. 자, 한쪽, 이 정도 되면 한쪽이 날개가 됐죠. 고정을 또 이쪽도 마저 해드릴게요. 표본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혹시 나비 곤충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은 표본하는데 참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표본 작업을 다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 아이들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반 정도 완성이 됐는데요. 계속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시침핀을 꽂다 보면은 이 나비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이 뾰족한 부분으로 또 간혹 장난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치지 않게 주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요, 나비가 이제 오므라들거나 다시 원위치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은 핀을 다 뺐어도 나비가 흔들리지 않고 고정할 수 있는 표본이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후에 이름을 적어줘야겠죠. 자, 오늘 우리가 작업한 나비는 건조, 청색 띠를 가진 제비나비입니다. 그리고 날짜 적어주셔야겠죠. 2014년 네, 이렇게 표본된 날짜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기입을 하신 다음에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자에 담아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이 방법이고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다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방법은요. 이거는 아이들이 쉽게 할 수는 없는 방법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핀을 잠깐 빼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법은 지금 직접적인 방법이 있었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무래도 청띠 나비를 만지다 보면 날개를 건드리거나 부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산지를 대고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핀을 다 빼시고요. 제가 아까 준비했던 유산지 2장이 있는데 2장을 한 장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날개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해서 넣어주시는 건데요. 동일하게 꽂는 거는 같습니다. 대신 위에다가 유산지만 넣고 하는 거예요. 네.
꽂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대신 유산지가 들어간 유무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쪽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동일하게 넣을 때도 유산지를 넣으시고요. 핀을 꽂을 때는 직각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45도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유산지를 댄 방법하고요. 아까는 대지 않고 했던 두 가지 방법인데요. 아이들에게는 유산지를 대고 하는 게 더 날개 형태를 유지하는 데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를 그대로 건조시키는데요. 건조시킨 건 제가 종이봉투를 사용한 게 왜냐면 지금 얘는 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연화시킨 다음에 이 상태로 넣으면 건조하면서 이 안에 수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뚜껑을 열어놓고 건조시켜라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아이들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때는 오히려 종이상자가 더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종이상자에 두어서 이렇게 넣고 이 상태로 일주일 정도 보관하셨다가요. 일주일 후에 반드시 핀과 유산지를 빼어주시면은 멋진 건조 표본이 완성이 될 겁니다.